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뿐 아니라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흐름들이 뭐 굉장히 그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반 경직성을 갖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보실 때는 이제 딱 두 가지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에서 실적이 나고 있는 제약 바이오냐, 아니면 앞으로 날 가능성이 높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냐, 요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딱 맞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대웅 제약이 최대 주주로 지금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리고 뭐 실적도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5억,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1000억, 1054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130억, 순이익 122억. 그러니까 앞서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과 앞으로 나올 종목, 이렇게 딱 두 개를 분류해서 보자고 말했는데, 이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런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모습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을 지금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점차적인 개선세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의 모습을 보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이제 35,000원대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지난 4월 달의 흐름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아마 매수가 좀 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뒤로 속절없이 내리다가 22,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요 밑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닥권에서 22,000원대에 있는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고 나서 주가가 그 이상 더 이상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진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2,000원대의 진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 시점을 이미 이 앞전에 뭐 4월달, 5월달 정도에서 손절매 시점을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에서는 좀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지금 박스권의 흐름으로써 한 25,000원 정도와 3만 원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25,000원의 지지가 성공이 되고 나서 3만 원 정도까지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만 원대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고요. 3만 원이 돌파가 강하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주춤주춤 거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 현금화를 한번 고려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마시고 3만 원 정도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3만 원 선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근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보내주셨네요. 매수가 8,900원, 비중 45%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을 꽤나 보고 계십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두산 인프라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이 두산 인프라코뿐 아니라 이 두산그룹주 전체가 조금은 주가 흐름이 그동안 좀 부진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의 뭐 개별적인 실적 이 부분들이 부진해서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두산그룹 전체적인 그러한 재무 구조와 관련돼 있는 그런 연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쉽사리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산그룹주 전체적인 그런 주가 흐름에 영향이 강하게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런 이 종목의 모습만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적 개선 속도가 지금 일단은 뭐 가시화가 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1분기하고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4조 4천억 정도,
이러면은 이제 올해 총 예상 매출액 8조 원을 일단은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 상반기까지 벌써 두 개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보게 되면은 약 한 5조 6천억 정도, 5조 5천억 정도가 아니 5,500억 정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영업이익 부분들에서도 일단은 올해 예상치 실적을 상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그룹 전체적인 그러한 주가의 상승에 부담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것이냐, 요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의 두산인프라코어 리포트에서도 보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즉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지금 자리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거기 때문에 8,900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게 되면 3월 달 올 봄 정도에 아마 8,9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제 그 뒤에 주가 흐름이 좀 약해지면서 주가가 쭉 이제 하락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주식을 두산인프라코어를 어떻게 관리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좀 내려갔는데, 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지금 딱 들린 게 보게 되면은 이 8월 중순쯤에 보게 되면 요 밑에 캔들 아래 이렇게 그 주황색 막대 그래프 나온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막대 그래프 주황색이 없다가 지금 이 밑에서 주황색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이제 관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주가는 하방 경기성을 강하게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의 현재로서의 이 관리하는 그 평균 단가 정도를 보게 되면 5,900원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 5,900원, 물론 뭐 이 저점이 나왔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5,200원대까지도 내려갔는데, 이 5,200원대는 역시 두산인프라코의 거의 뭐 단기적인 진바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5,900원의 지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점진적인 상승세로 나오면서 약 한 7,000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세가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그룹 전체적인 그러한 리스크를 제외한다면 회사만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흔들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는 역시 매도는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7,000원 정도 근방에 갔을 때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받아보는 그런 슬기로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자체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여유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또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LG화학이요. 아, LG화학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아마 잠깐요. LG화학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사실 뭐 이 종목 실적이 전망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기억이 안 나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39만 2천 원이요. 아, 39만 2천 원이세요. 자, LG화학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근데 이게 선제가 조금 몇 개월 됐거든요. 네. 한 2개월 됐나.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제가 올라가 봤더니 2, 3년은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보유한 지 2개월 정도 되셨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좀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우신 대표입니다. 예, 예, 김유세 씨.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TV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네. LG화학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회사인데, 이게 이제 39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주가가 잘 안 올라가니까
많이 좀 네.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일단은 선생님들, 네. 예, LG화 좋다고 들고 가라고 그래서 들고 있는데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볼 때 있죠. 뭐 조금 올라가면은 또 그쪽은 금방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일단은 LG화학이라는 종목 선택하신 거 좋은 종목을 좋은 회사를 선택하신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볼 가능성보다는 이익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 보는 그 시점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조건이 좀 충족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줘야 됩니다. 이 LG화학 같은 이러한 큰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어필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 포인트가 바로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작년도에 전체 매출액이 28조 1,83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상반기에 나왔던 매출액을 지금 보게 되니까 이게 뭐 한 14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조의 수익, 이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작년에 28조 정도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은 올해 예상치가 뭐 1조 5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나온 영업이익 예상치, 영업이익 확정치를 지금 보니까 약 한 5,400억 정도. 그러면은 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벌써 반년을 이 사업을 했는데 5천억 정도, 5,50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니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조 정도밖에 안 돼서 이 1조 5천억의 실적도 단속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전망을 좀 가져가나라고 지금 이제 전망치를 제가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최근 3개월 평균 전망치하고 최근 1개월 평균 전망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최근 1개월 평균 전망치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면 실적이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종목을 강하게 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월 달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었는데 LG화학은 뭐 기본적인 뭐 기초 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약 한 뭐 23조 3천억, 20조 정도, 23조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지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31만 원, 그다음에 31만 원, 31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라고 생각하신다 그랬는데 이러면 우리는 이제 역발상으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내려가다가 올라오고 하는 종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30만 원에만 내려가면 올라오고 그다음에 40만 원 근처에 가면은 내려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종가가 33만 원 정도, 33만 500원이니까 30만 원과 40만 원의 박스권에서 가까운 쪽은 30만 원의 박스권이 더 가깝죠. 그럼 30만 원에 오면은 40만 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40만 원 가면은 또 30만 원대 내려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지금은 40만 원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거니까 일단은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39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매수가 정도가 아마 앞으로 한 두세 달 하반기에는 아마 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의 일부는 한번 일단 현금화를 좀 했다가 기다리면은 다시 또 30만 원대 내려오거든요. 그럼 밑에 와서 다시 사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자금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39만 원대 와서 내가 본전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한 절반 정도 팔아서 그 현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30만 원대 초반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 해주는 그러한 박스권 전략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본전까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 일부를 매도한 이후에 좀 밀림이 나올 때 재매수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문자 사연 이번에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SNS텍 종목입니다. 1,100원에 사셨고 40% 비중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반도체 국산화에 따른 또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을 전체적인 이슈와 어떤 그 테마에 편성한 종목을 잘 선택을 하긴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코멘터리를 좀 드린다라면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 비중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종목이 이제 지금부터는 급등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좀 너무 많으면 설령 이제 이 종목이 뭐 급등세를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많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면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 손익이 막 크게 급변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거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고 떨어지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조금은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익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봤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1,100원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 흐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SNS텍의 흐름들을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NS텍의 주가 차트. 이 종목은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적 개선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베 정권으로 인한 이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기술 독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실적 개선과 같은 모멘텀은 올해 초에 지금 시작을 했죠. 올해 초에 시작을 하면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여기 주황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에 누군가 관리하는 지표가 나왔을 때가 가격이 올해 초에 약 한 뭐 3,500원 정도 수준이에요. 3,500원에서부터 최근까지 하게 되면 약 3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원래는 3,500원에서부터 실적으로 해서 한 6,000원, 7,000원 정도 때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었는데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 반도체 기술 독립과 관련돼 있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6월 달, 7월 달에 한 번 더 지금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약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실적 대비한 시가총액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 지금 도달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단은 이 1,500원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예상하고 매수하셨던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SNS텍은요 1,500원을 돌파 및 안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00원 돌파 및 안착이 된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중간중간 분할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 만약에 1,5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물이 10,000원대에서 계속 조금씩 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중이 앞서 제가 서두에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는 그런 전략으로서 부담 없이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500원 돌파 및 안착을 한다면 보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1,500원 돌파를 못하면 일부라도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원 선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한 분 더 좀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 위주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분 좀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트론 종목입니다. 1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좀 높으세요. 60%나 담고 계신 상황입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종목이죠. 파트론에 대해서 좀 고민이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이 좀 높으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파트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방금 전에 점검해 드렸던 부분들처럼
이 비중이 높으면은 수익을 내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중이 높은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종목은 이제 웬만하면 좀 분산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파트론을 이미 비중을 많이 60%나 지금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파트론보다는 이제 5G 관련돼 있는 KMW 쪽을 더 공략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살짝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휴대폰 부품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실적 개선 속도가 뭐 굉장히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에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한 뭐 2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올 상반기에 작년 매출액과 작년 영업이익을 거의 다 지금 도달을 해놓은, 달성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어떠한 실적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상반기 실적이 먼저 이미 작년 실적만큼 도달해놨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개선되는 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재밌는 걸 보게 되면은 이 3분기에 예상 실적을 내놓은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매출액은 2분기 대비해서 좀 줄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예상치가 매출액 3,2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58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치들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3개월 전에 파트론의 전망치, 그다음에 지금 파트론의 전망치로 봤을 때는 살짝 좀 둔화되는, 전주 대비 증감이 지금 마이너스 1.6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 전망치가 살짝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기관들이 지금 그 냄새를 맡고서 일단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좀 던지는 그런, 누르는 그런 영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올라오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파트론의 이제 2년짜리 장기 차트인데요. 2년짜리 장기 차트를 보게 되면 파트론의 작년도 2018년도의 평균 가격 주가를 보게 되면 약 9,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면은 주가도 9,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누군가 알고 작년 3분기부터 이미 이제 이 주식은 매집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매집이 시작된 자리가 약 한 7,000원, 8,000원, 9,000원 요 정도 자리에서 매집이 시작된 이후에 올해 6월, 7월 달까지 한 18,000원까지 한번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켜놓고 상반기 실적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차익 매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관리해두는 그러한 친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역시 또 되밀리는 형태, 전등이 나오면 되밀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12,300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일단은 뭐 무사히 빠져나오실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가격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메모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말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상승으로 반전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강하게 상승으로 반전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12,500원 자리거든요. 이 12,500원 자리에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못 올라가게 딱딱딱 때리는, 막아놓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종의 보면 이제 저항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12,500원 정도만 오면은 계속 물량을 좀 내놓으니까 다음 주에 12,500원을 외국인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기관들이 다 마음을 바꾸든 강하게 상승을 시키면서 12,500원 위에 딱 주가가 안착이 돼서 뭐 12,600원, 700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14,0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12,5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뭐 12,400원, 300원 이렇게 매수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뭐 12,000원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비중 너무 많으니까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덜어놓고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종목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시청자분 메모를 해두셨죠?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00원 선 돌파 이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14,0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돌파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일솔루션
오이솔루션에 대해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비중 높으시네요. 50%시고 54,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수익 구간이십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G 관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떻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대표님. 네, 오이솔루션. 예, 요즘에 이제 종목이 이렇게 상담하시는 걸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지시고 정말 많이 스마트해지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뭐 앞서서 전화 상담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도 종목 선정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을 체크하신다든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지금 문자로 상담 주신 우리 이 시청자분도 업종과 종목을 매우 잘 선택하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KMW가 5G의 대장주라면 오이솔루션은 이제 그 KMW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흐름들인데요. 어제 오이솔루션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붙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조금 부진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한 방에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실적 개선 속도는 뭐 여전히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1등주인 KMW와 같은 그런 종목들 처럼 개선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개선 속도는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평균 대비해서 1개월 평균이 약 12%, 순이익은 약 9% 정도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주식을 좀 내다 팔았는데 최근 한 5일 정도에는 계속적으로 좀 다시 주워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실적 개선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은 큰 폭의 개선을 좀 했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주가 흐름이 약 한 15,000원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그런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15,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뭐 4,600억대까지 지금 올라왔으니까 실적의 개선 속도는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부진했던 모습이 지금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뭐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위치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65,000원이 지난 8월달, 7월달 계속적으로 누군가 계속 못 가게 눌렀던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000원 자리가 다음 주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 그 금요일처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보유해 나가셔가지고 한 7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이익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손실 중이라 좀 걱정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이익으로 반전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중 50%라고 하시니까 비중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6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차익을 좀 챙겨놓고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잘 골랐다라고 대표님께서 칭찬을 좀 해주셨어요. 이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발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삼성화재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6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70%를 두고 계십니다. 사실 뭐 찬바람이 불어오면 많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 매력을 노리기 마련인데요. 최근에 뭐 배당 수익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주가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화재 잘 주가가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금리 하락기 저금리 기조에 있을 때는 이제 보험주는 이렇게 썩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물론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삼성화재처럼 이렇게 이제 손해보험 쪽은 그 상품 텀이 좀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장기 보험들은 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텀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는 이 장기 보험 내지는 이런 그 긴 보험들에서 이거 수익 구조를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화재 이러면은 유명한 회사잖아요. 주변에 보도 많이 광고도 나오고 유명하니까 아, 이 회사 좋은가 보다. 이 회사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덥석 매수하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주가가 막 형편없이 막 많이 떨어져 가지고 크게 손실을 주는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주시고요. 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입니다. 이 삼성화재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전부 배당 보고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삼성화재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의 변화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삼성화재의 배당 성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삼성화재는 투자자들을 계속 모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킬 정도의 배당금을 줄이는 그런 여건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미 26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가 있죠. 이 배당으로 따진다면 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26만 원인데 지금 22만 9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약 한 뭐 4만 원 정도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한 4만 원이면 한 5%, 3% 정도 되죠. 딱 배당 수익률 정도만큼 지금 손해가 지금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을 뭐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도 좀 권해드리고는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이 어떠한 그 투자의 레벨 정도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짚어드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제가 한번 성향을 파악해서 좋은 전략 한번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뭐 크게 팔려고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수가는 회복하니까.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를 회복을 하면 일단은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비중을 좀 낮춰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 정도 한 5%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낮춰 놓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배당으로 가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먹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수익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제 주위에서도 이제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당을 노리는 투자들을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배당 투자라는 것은 복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6년, 7년 이런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삼성화재 배당 투자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배당주가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